아리사는 페르미나의 관계가 안정되자 모든 일에 자신감을 찾고 일이면 일, 독서면 독서, 그러면서도 늘 페르미나를 생각했어. 그런데 정식으로 약혼하기 넉 달 전에 페르미나의 아버지가 아침 7시부터 전신실에 나타났지. 아리사가 출근했을 때 그는 아리사의 팔짱을 끼고 같이 가세, 남자 대 남자로 5분간만 이야기하세 라고 했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아리사는 그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 알고 보니 페르미나가 수업 시간에 편지를 쓰다 수녀에게 그걸 들켰고 교장 수녀는 상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는 페르미나를 수녀원 위원회에 회부해 거기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페르미나는 퇴학을 당했지.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그동안 성역과 같은 그녀의 방을 샅샅이 뒤져 그 편지의 주인공을 알아냈고 이 일은 고모의 공모가 없었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자기 동생인 고모를 한 달간의 생활비만 주어주고 쫓아냈어. 페르미나는 엄마 같았던 고모를 잊을 수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자유가 된 후 고모를 백방으로 수소문해 찾았지만 결국은 30년이 흐른 후에야 고모가 나병수용소에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고모가 떠나자 페르미나는 전에 볼 수 없게 심하게 아버지에게 반발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 그리고 마침내 방 밖으로 나왔을 땐 다시는 15살의 나이로 돌아갈 수 없는 상처 입은 암표범처럼 돼버렸어.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갖은 말로 달래며 사랑은 신기루 같고 별거 아니라며 그녀에게 걸맞은 구원자를 만나 결혼해야 한다고 간청했지. 그러나 그녀는 죽은 사람처럼 그 말을 무시했고 모든 것이 수표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목이 쉴 정도로 온갖 욕과 독소를 퍼부었어. 그때 그녀가 목에다 나이프를 들이댔는데 그녀의 눈빛이 너무도 확고해 아버지는 아리사를 만나보겠다고 했지. 그래서 그는 권총을 품에 숨기고 아리사를 만나러 간 거였어. 아리사는 페르미나의 아버지를 종종 거리에 있는 술집이나 가게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의 모든 것에서 거칠고 촌스러운 사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오직 걸음걸이만이 딸과 같이 암사슴처럼 사뿐히 걸었어. 그는 술을 시키며 아리사에게 자기는 글도 모르는 노세 장사꾼으로 오직 한 가지 과제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딸을 훌륭한 숙녀로 만들어 좋은 곳에 시집 보내는 것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자기 딸은 자기와 다르게 너무 똑똑하고 훌륭하다며 그 아이는 황금 노새야 라고 했어.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고향을 떠나 이 도시로 와서 딸을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던 거지. 그러면서 아리사에게 자기와 딸 앞에서 물러나 달라고 부탁했어. 아리사는 따님과 이야기하셨습니까? 했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기서 마음의 결정을 내릴 사람은 따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건 남자 대 남자의 문제야 라고 했지만 아리사는 단호하고 기품 있게 따님의 답변을 모른다면 대답할 수 없다고. 그건 배신 행위라고 해.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내가 권총으로 자네를 쏘아 죽이게 하지 말게 했고 아리사는 쏘십시오. 사랑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다라고 하지. 그러자 그녀의 아버지는 침을 뱉듯이 음절 하나하나를 내뱉었어. 개, 자, 식.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그 주일에 페르미나에게 가방을 꾸미라고 하며
그녀가 어디 가느냐고 묻자 죽으러 가는 거야 라고 했고 그 말은 진실처럼 들렸어. 페르미나가 뭐라고 하려고 하자 아버지는 벨트를 허리에서 풀어 테이블을 내리쳤고 페르미나는 아버지의 말을 따라야 한다고 느꼈지. 그녀는 아리사에게 짧은 편지와 자신의 따은 머리를 싹둑 잘라 그에게 보내고 길을 떠났어. 그 여행은 너무도 위험했고 도처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었으며 날씨는 험악했어. 페르미나는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죽을 뻔했지. 이틀이 꼬박 지난 후 페르미나네는 어머니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어. 거의 처음 보는 그들은 페르미나와 아버지를 너무 기쁘게 격정적으로 맞이했고 특히 페르미나보다 2살 많은 사촌언니는 그녀를 이해하고 여행에 지친 그녀를 보살펴 주었지. 둘이서 침실에 있게 되었을 때 본인도 사랑에 빠져있던 언니는 그동안 도착한 정보들을 전해 주었어. 그때서야 페르미나는 아버지가 전보로 처남에게 이곳으로 여행 갈 거라고 미리 알렸고 그것을 몰래 전해 들은 아리사가 손을 써서 전보를 보낸 것을 알게 되었어. 그곳과 여러 지방에 머문 1년 반 동안 아버지는 페르미나가 아리사를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둘은 뜨겁게 연락하고 있었고 페르미나는 그녀를 환영하고 사랑해주는 친척들 틈에서 자유롭다는 느낌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냈지. 그러면서 어느 날 밤 사람은 사랑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을 위해 싸우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닫고 경악하며 산책길에서 돌아왔어. 아리사와 페르미나는 서로 주고받은 전보에서 이제 다시 만나면 바로 결혼하자고 했고 그 이후 페르미나는 우연히 마을 무도에 참가할 일이 있었는데 남편이 될 아리사에게 전보를 쳐서 가도 되는지 물었고 아리사는 된다고 했지만 페르미나는 그것이 아리사의 확답인지 어떻게 아느냐고 또 전보를 쳐. 아리사는 페르미나만 아는 말, 즉 왕관을 쓴 여신을 두고 맹세한다고 해서 그녀는 그 무도에 참석했지. 아리사를 잊었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페르미나의 안정된 상태를 보고 만족했고 그녀도 조심스럽게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그 부저지간은 사이가 좋았어. 한편 아리사는 페르미나를 위해 전에 들었던 보물선을 인양하겠다고 생각해 그것을 실행에 옮겼지만 결국 사기를 알아챈 어머니가 그것을 말렸지. 그것으로 보물은 얻지 못했지만 등대지기와 친해지게 되었고 가끔은 그를 대신해 일해주기도 하며 등대 안에서 바닷가의 배와 사람들을 구경하며 페르미나를 향한 그리움을 달랬지. 한편 페르미나의 아버지는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이번에는 바다를 통해 집으로 돌아왔어. 그녀는 자신이 여행에서 얼마나 성숙했는지 자각하지 못했지만 어른이 되어 있었고 그동안 비워놓았던 집의 안주인으로서 하녀와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지. 만으로 17이 된 그녀에게 아버지는 금고 열쇠를 주며 이제 너가 집을 관리하라고 했어. 그녀는 자신이 떠난 후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느끼며 그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지. 한편 아리사는 그녀가 돌아온 지 이틀 만에 알게 되었어. 왜냐하면 원래 그녀가 돌아오기로 한 배가 역풍으로 돌아갔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그녀는 다음 배로 다시 온 거였거든. 그녀가 돌아온 것을 안 그는 어떻게 환영의 메시지를 보낼까 궁리하며 걷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는 가슴속까지 찢어놓는 듯한 격렬한 전율을 느꼈지. 그녀였어. 그녀가 시장 바구니를 든 하녀와 걷고 있었어. 그녀는 그곳을 떠날 때보다 키가 더 크고 세련되어졌으며 더 명랑한 표정이었어. 그녀의 아름다움은 성숙한 여인의 것으로 소녀티가 완전히 가셔 있었지.
그는 그녀를 쫓으며 그녀가 하녀와 같이 장 보는 것을 지켜보았어. 그녀는 수많은 군중 사이로 유유자적하게 걸었으며 조숙한 모습과 우아한 자태로 분주하고 복잡한 시장 안에서 독특한 공간과 공기를 만들어내었어. 그가 가까이 가니 그녀의 향내를 맡을 수 있었지. 그녀는 그가 전에 보지 못했던 도도한 태도로 걸어다녔고 너무도 아름답고 매력적이어서 보통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 왜 사람들이 그녀만을 보지 않는지, 자기처럼 설레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 그녀가 흑인 여자 마술사가 장사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아리사가 그녀에게 다가가 여긴 왕관을 쓴 여신이 올 것이 아니오라고 이야기했어. 그녀는 고개를 돌려 자기 눈에서 두 뼘 떨어진 곳에서 차가운 눈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굳은 입술을 한 아리사를 보았지. 그의 모습은 예전에 처음 보았을 때와 똑같았지만 그녀는 당시와는 다르게 사랑의 감동이 아닌 환멸의 심연을 느꼈어.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 왜 그토록 오랫동안 열정적으로 망상을 키워왔는지 모르겠다고 자문했지. 그녀는 가까스로 하나님 맙소사, 이 불쌍한 사람이란 생각만 떠올랐어. 아리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뭐라고 하려고 하자 그녀는 그를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렸다는 손짓을 하며 제발 부탁인데 이제 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날 오후 하녀를 시켜 그녀는 단 2줄짜리 편지를 보냈어. 편지에는 오늘 당신을 보자 우리의 사랑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며. 그리고 그가 보낸 전보들과 마른 동백 꽃잎을 돌려주며 그녀가 그에게 주었던 것도 돌려달라고 했지. 그는 절망해서 하녀에게 자기가 쓴 편지들을 전해달라고 했지만 하녀는 받지 않고 페르미나가 줬던 것만 달라고 했어. 아리사의 어머니는 아들이 목숨을 끊을까봐 걱정되어 페르미나에게 단 5분만이라도 아들에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부탁했고 페르미나는 그를 현관에서 만났지만 집에 들어오라고도 약한 모습도 보이지 않은 채 끝났다고 했지. 그러면서 아직 돌려주지 않는 자기의 따은 머리를 돌려달라고 했어. 어머니가 그 머리를 그녀에게 돌려주었고 그 이후 아리사와 페르미나는 다시는 단둘이서 있을 기회가 없었으며 오랫동안 살면서 우연히 마주친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는 전혀 없었지. 그리고 51년 9개월 4일 후, 즉 페르미나가 미망인이 된 첫날에야 아리사는 그녀에게 평생 충실할 것이며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맹세를 다시 할 수 있었어. 여기까지가 2부 이야기야. 1권의 3부에서는 페르미나와 남편인 후베날 우르비노 박사와의 만남, 그리고 결혼, 또 절망하는 아리사의 이야기를 해줄게. 3부도 참 재미있으니 기대해줘. 그럼 다음 주에 만나. 빠빠이.